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고, 지금도 간간히 들리는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가 공산화의 위협에 있다. 호시탐탐 공산혁명, 응? 이 나라를 공산화 전복시키려는 자들이 누리고 있다. 우리는 반공태세를 투처리해야겠다. 그런데 이렇게 공산화, 정말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고, 공산주의,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까 신원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90년대, 1990년대에 소련 공산당이 망했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명맥은 있지만은 사실상 자본주의를 많이 도입해서 그러한 제도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또 이제 와서 뭐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딨냐, 공산화 더 이상 시대도 지난 이데올로기는 뭐 낡은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얘기하지 말자, 공산화 위협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와서는 이렇게 공산화 위협이 없다, 공산당도 망했고 변질됐는데 무슨 소리냐, 남아있는 거, 월남, 쿠바? 왜 그게 위협이 되냐, 라오스? 이런 나라들? 아무 관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화 위협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엄전하고 계속 있습니다. 계속 걱정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공산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색깔론,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결론해야 될까? 이 공산화 위협이란 게 그럼 쓸데없는 걱정이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공산화 위협, 그것이 위협인지 아닌지요. 어떤 사람한테는 축복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인류사회의 혁명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어느 한 시점에 있어서 그것을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포장을 했을 뿐이지 인간사회는 항상 혁명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 혁명은 뭐냐? 이 공산주의 혁명 이전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본주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가 그렇게 오래 지속됐나? 그거 아니죠. 공산주의 1900년, 그리고 봉건주의가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1700년대까지 있었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이렇게 오래 그런 체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여기서 1900년대 이제 공산주의가 있고 자본주의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본주의는 이제 제가 다른 강의에서 이제 봉건주의, 이런 신분제도, 이런 것이 있은 이후에 각자가 신분의 제약을 벗어나서 극복하여 돈을 버는 방법으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명예와 높은 지위를 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재산을 불리는 돈을 버는 방법으로 각자가 자기 실현하는 게 자본주의. 그러니까 봉건제도 다음의 것인데, 이게 공산주의는 그것을 떠나서 이제 물질주의를 넘어서 모든 것을 다 함께 나누자는 건데, 이것도 역시 자세히 설명하면 더 있겠지만은, 공산주의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발달된 그것을 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진정한 공산주의냐, 그것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공산혁명, 여태까지 왔던 것을, 공산혁명 되면 무서워진다, 공산당 집권하면 무서워진다 하지만, 이 공산혁명, 넓게 보면 사회주의, 그런 혁명은 구실에 불과한 것이고, 이게 봉건사회에서 이렇게 일부 귀족을 타도해가지고 이 아래 계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시민 자유 세상이 됐는데, 여기서 다시 자본주의로 인해서 이 과거 귀족보다는 좀 더 보편적이지만 부르주아 계층,
이런 사람들이 또 부를 독점하니까 여기에 반항해서 그래서 생긴 것이 공산주의 혁명이란 거는 다들 아시죠? 그러면 이런 봉건 귀족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왜 그럼 이런 그 부르주아 이 상류층이 아주 상류층은 아니라도 이제 소시민이라고 하죠. 그 부르주아라는 거의 이름이.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이 상류층을 대상으로 왜 이 계층이 반항해야 되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국가든지 이제 그 민족 국가 뭐 단일 민족 얘기하지만은 국가란 단위로 이제 한 조직체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다시 또 이런저런 업보로 또 순환이 돼가지고 어느 국가든지 다 그 파벌 세력이 있어서 정당이 다 민주주의를 채택하면은 주류 세력이 있고 비주류 세력이 있고 양대 정당이 있죠. 그리고 역시 독재 국가라도 그 나라에 반항하는 또 비주류 세력이 있고 어느 나라든지 한 국가 울타리로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도 결국은 그 안에서 다시 파벌이 생겨서 서로 다른 집단끼리 서로 이득을 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비교적 이렇게 아주 어떤 강제적인 힘으로 귀족 계층을 누렸던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인위적인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부와 권력의 꼭대기에 있지만은 어느 정도 자유화된 상태에서 이제 중산층 부와 여러 가지 권리를 가졌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런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사회적인 그러니까 인종별로도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그 나라의 관습 이런 거에 좀 더 익숙해져 가지고 그 나라의에서 실력으로 경쟁을 해서도 더 우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닌 사람들은 이것을 여기서 소외된 사람이죠. 이제 그 사회의 체제 안에서의 능력에서는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체제를 바꿔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혁명이고 공산혁명이라고 20세기 초에는 불렀던 것입니다. 그럼 비슷한 혁명이 그럼 인류 역사상에 별로 없었냐 그 이전에는 물론 프랑스 대혁명 그거는 이제 소수 귀족 그런 거 혁명 말고 부르주아 좀 비교적 다수의 기득권층을 대상으로 한 혁명 이것은 중국과 미국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한족이라고 하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한나라라는 큰 나라를 이루었던 이제 백성들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한족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남북조 시대 그런 식으로 여러 이제 외부의 이제 문화가 덜 된 쪽에서 자꾸 이렇게 중국의 더 풍요로운 경제, 풍요로운 그 환경을 탐내 가지고 자꾸 쳐들어왔죠. 그랬던 것이 그러니까 가장 남북조 시대에도 계속 이게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중국을 이제 상당히 북방민족들이 많이 이제 들어왔지만은 가장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제 원나라죠. 이제 지금은 어쨌든 몽고 지방도 다 중국이니까 그때도 어떤 다른 민족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중국 전체로 보면은 이 한족 이 사람들이 이제 앞선 문화를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부를 차지하고 있었고 몽고 사람들은 외지에서 이렇게 양을 기르고 이렇게 좀 척박한 환경 이렇게 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전체의 문명의 이쪽에서 이제 이쪽 문명에 맞게 부가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부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부를 빼앗고 자기들이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소수이지만 소수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다수를 빼앗고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또 문명상으로 이쪽이 더 발달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이런 무력이라든지 그런 다른 이유로 해서 이렇게 몽고족이 중국을 점령할 수가 있게 됐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 100여 년 남짓해가지고 다시 명나라로 다시 또
한족으로 권한이 넘어가다가 다시 또 청나라 또 편백년이 지난 다음에 청나라한테 다시 권력이 넘어갔죠. 이렇게 된 게 뭐냐면은 서로 업보가 순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니까 탄생과 환생이 대개는 자기 종족별로 이제 오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몇 대를 거치고 한다면은 종족이나 이걸 바꿀 수도 있지만은 요 두 종족이 있을 때 이 안에서 많이 순환을 하죠. 이 안에서 많이 순환을 해서 어떤 서로 인연을 주고받는 그런 약간 집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이 더 부와 권력을 갖고 있었고 이쪽 사람들이 더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지능이 높고 그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몇백 년간 권력을 잡으면은 업보, 이 사람들이 저지른 순환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비록 자질이 못하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 사람들이 오히려 권력을 잡고 위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중국의 유목민 야만족들이 다시 이제 올라서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죠. 중국이 바로 그런 공산혁명 이를테면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식했던 사람들이 유식하고 공부도 잘하고 기득권 차지했던 사람들을 누르고 이겨가지고 권력을 얻는 거,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물론 이들의 지도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제 소련 공산혁명도 이제 노동자들 이렇게 상대적으로 무식한 사람들 불러 뒤집었지만 지도자들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수준이 덜한 민족, 리더야 좀 똑똑하지만 대체적으로 수준이 덜한 민족이 더 앞서 민족을 이기고 눌러 이기고, 그게 바로 그런 혁명은 있어 왔는데 그것을 20세기 초에 공산혁명이라고 부르고, 지금도 별로 그러니까 이런 민족격이나 업보순환의 개념이 없는 이른바 보수 그런 사람들은 공산혁명이란 밖에 다른 말로 표현할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불쌍하게도. 그런데 그 공산혁명 무섭다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상대방 사람, 야 지금 수국골통 지금 무슨 공산혁명이 어딨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런 형태의 위협은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벌써 몇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20세기 초에는, 그러니까 청나라가 지배하고 300년 지나고 겨우 손문해에서 한족 정권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것도 이전의 업보에 의해서는 여태까지 그런 주류 한족이 계속 집권할 만한 그런 자격이 못 됐기 때문에 한족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다수 집단에서 비주류라고 하는 부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북방계 화북성 이런 쪽의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잡아서 공산혁명, 그걸 이제 공산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단지 모택동에 의해서 1949년 일어난 거. 그건 다시 또 그러니까 이 송나라 문화민족에다 원나라 유목민, 명나라 문화민족의 청나라 유목민, 다시 중화민국, 손문의 중화민국, 대만 말고 그랬는데 짧게 시작되다가 다시 또 모택동에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또 6.25 때 중공 오랑캐라도 불렀지만 공산당 정권은 우리 전통적인 대한민국 정권에서는 오랑캐 정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어로 말하면 레디칼 점이 싸납고 그런 부류, 사실상 한족의 찬란한 문화를 가장 많이 파괴한 게 문화혁명 공산당이죠. 청나라 원나라보다도. 그런 걸 어쨌든 중국에선 지금 공산혁명으로 이제 비주류가 다시 주류가 됐고, 그 상황에서 이제 좀 또 오래 지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전통 문명 정신을 다시 찾으려고 하고, 하여튼 이렇게 여러수로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몇백 년 왔다 갔다 한 거, 청나라가 300년 됐는데 미국 역사 자체가 300년 정도니까 별로 변화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은 중국의 한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죠. 앵글로색슨
퓨리턴 뭐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화민족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미국의 교육과정, 세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럽 서양 학문과 영어가 미국 교육과정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백인들이 이 자질이 더 우수한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문화가 교육과정이니까. 이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흑인들 문화는 미국의 그 주류 문화가 아니죠. 뭐 항상 뭐 노래라든지 스포츠가 주된 이제 엘리트 선발 단계라면 흑인이 더 될 수가 있지만은 이 백인 주류로 계속 300년 이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자꾸 혼란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중국 같으면 이제 명나라 송나라 300년 북송 남송 명나라 300년이 지난 다음엔 다시 또 비주류 상대적으로 자질은 부족하지만 비주류 민족이 이렇게 상류층으로 와가지고 원나라와 청나라처럼 이 지배하고 그런 시기가 와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외모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중국의 옛날에는 이제 그야말로 무력으로 썸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위로 올라서 가지고 이렇게 그땐 총은 없었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지배해 왔는데 흑인들이 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상대적으로 우수한 면모도 있지만 그 면모가 이렇게 백인을 누르고 소수 흑인이 이게 백인을 지배하는 중국의 원나라 청나라처럼 그런 게 되지가 않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들 사이의 어떤 윤회 이런 걸로 이제 개개인적인 업보는 많이 상쇄될 수가 있죠. 뭐 흑인이었던 사람이 백인 태어나고 백인이 흑인. 근데 이런 그 집단적인 순환 업보는 이게 좀처럼 해결 방안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뭐 막 소수민족 흑인 뭐 우대 정책 지금 사실상 우대하고 있죠. 그냥 웬만한 광고라든지 그런 분 흑인 비율보다도 훨씬 더 많이 흑인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그 고대가 아니라 중근대 중국처럼 그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민족 간의 권력 교체 이런 게 미국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흑인이 상류층, 백인이 중평민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기가 상당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란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될까? 이럴 때 이런 게 이제 근데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그래도 일으키고 말겠다는 게 되면은 미국도 결국은 공산혁명과 같은 그런 거가 돼가지고 진짜로 이제 여기 상대 소수자 이제까지 소외받았던 계층들이 권력을 잡아서 그렇게 아주 이제 공산혁명이 돼버리면은 자기네가 권력 가진 거에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이제 혁명을 일으킨 주체들이 그렇게 되니까. 근데 바로 이게 소련이 바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레닌 저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노동자 어쨌든 그런 쪽 사람이고 그 소련이라는 큰 나라는 큰 제국은 대부분이 러시아였죠. 그런데 스탈린하고 스탈린은 그루지아 공화국 출신, 후르시초프는 우크라이나 공화국 출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최근에 크림반도 합병 그런 얘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한테 같은 나라였을 때 소련일 때 억압을 받는 게 아니었죠. 오히려 지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출신의 후르시초프가 크림반도를 일부러 우크라이나로 갖다 붙이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후에 브레즈네프는 아마 러시아 출신이겠지만 레닌을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네 지도자 중에 두 지도자가 이 국가 소수민족 출신에서 소수공화국이죠. 그러니까 소련을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소련이라는 자체가 기존의 러시아 제국이 있을 때의 그 주류 다수인종을 이 사람들을 아래로 밀어내고 비주류였던 민족과 그
그런 이제 그 공화국, 변방공화국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런 그런 체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련의 공산혁명이란 거가 자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까지 억압과 상대적인 어떤 그 체제상의 적응력 부족 그런 여러 가지 능력 부족 이런 걸로 이제 억압을 받고 좌측에 있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서 바꾸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그것이 바로 공산혁명이고 그 가능성은 어느 나라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공산혁명의 가장 첫 단계가 언어를 바꾼다는데 벌써 언어가 우리 그 대한민국 초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 영국 애들은 초등학생, 중학생도 500년 전 책을 읽지만 우리는 30년 전 책도 대학생이 못 읽죠. 그런 형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급속도를 바꾸고 이 나라의 어떤 주류 그 세력을 자꾸 바꾸려고 하죠. 이런 운동은 이제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공산혁명이란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지역 발달적인 문자 그 자체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영성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성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가 전체의 체제에서 어떤 집단적인 교대, 그러니까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공산혁명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조선시대의 주류 양반 계층 그런 쪽을 정신을 이어받은 계층은 상당히 이제 몰락했다고 봐야죠. 이제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적인 자질이 좀 그 사람들이 우수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그쪽에 조금 포진해 있을지 모르지만은 권력과 운세로서 내려갔고 이제 조선시대에 좀 대접을 받지 못했던 여진 귀화인과 외국 있었던 외인 귀화인 이런 사람들의 후예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질은 좀 부족하더라도 이 운세가 있으니까 이제 더 우리가 왜 그렇게 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거 성공한 거 이렇게 참 아이러니할 때도 있죠. 잘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잘 성공하냐. 하지만 그에 다 운세와 업보에 의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여튼, 한국, 미국, 소련, 중국 다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공산혁명이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불안하죠. 그러니까 흑인들, 인종폭동하고 약탈하고, 이런 거, 아니, 중국에서도 약탈 좋아하고, 공부 별로 안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오히려 창 쓰고 그래가지고 원나라 청나라 이렇게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그래야 원칙이죠.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참 이제 인종 갈등은 참 쉽사리 풀리지가 않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럼 결론이 뭐냐? 공산혁명 이런 걸 자꾸 이렇게 그럴 거 없다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 사회의 체제를 급속도로 바꾸는 거 이건 다 공산혁명으로 부르든 뭘로 부르든 간에 항상 있는 일이고 이것을 우리는 참 사회는 변화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최대한 연착륙하고 적어도 우리 살아간 동안은 우리가 알고 배울 수 있던 지식들을 어릴 때 배웠던 건 지금도 배울 수 있고 좀 그렇게 점진적으로 변화해야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변하는 거, 그 나라의 문화를 이런 것들을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그런 것은 비단 권력에서 쫓겨나는 민족이나 집단 그 사람들 그런 쪽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아무리 권력이나 민족
영혼 집단, 그런 것들의 그 교대야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렇게 그 격이 낮은, 수준이 낮은 그 영혼 집단, 그런 사람들이 자꾸 권력을 얻는 거, 이런 것은 문화적인 퇴보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중국에서도 원나라, 청나라 때 그랬던 거. 청나라는 물론 비교적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영혼 집단들, 영혼의 이제 윤자가 이 이제 뭉칠 일장에 사람윤에서 사람들의 인연 뭉치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사람 인연을 빼면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전의 본질적인 뭉치입니다. 그래서 영윤하면 소울 그룹 해가지고 이런 인류 역사는 결국 이런 소울 그룹들이 서로 자기 권력을 얻고 지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자기들이 더 세력을 거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까 이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지상에. 지구의 그거가 물론 헛된 것 같기도 하지만 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어떤 영혼적 세계의 그런 거에서는 상당히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세계에서는 각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이런 세계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지구에서 생성된 인간 형태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인간이 서로 자기의 그 영혼이 자기의 그 혼으로 깃든 그런 자기의 그 존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런 기회를 얻는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각 영륜 집단들이 서로 이렇게 투쟁을 하고, 물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룬 영혼 집단은 이걸 좀 이제 가치를 크게 두지 않을 수가 있지만 아직 충분한 이 자기 기반이 없는 그런 영혼들은 지구에서의 자기의 그 형체 존재, 자기의 생애 누적 이런 거에 대한 권리,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이제 서로 싸우면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를 뭐 중요한 가치로도 얘기하는데, 중요한 가치는 영적 성장이고 싸우는 거는 그러니까 그 초기 단계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경쟁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지상에서 더 잘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선돼야 되니까. 전쟁에서 두 나라가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더 올바르죠. 그리고 세상에는 이런 지상의 가치뿐만 아니라 영원한 진리, 영원한 정의가 있다. 그래서 전쟁에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그런 나라들이 더 영혼 집단, 영륜이 더 지구상에 더 번성할 권리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이 자기의 삶만을 중시하는 그런 집단, 그런 교육과 그런 정신이 있는 집단보다.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가장 근데 그럼 뭐가 진리냐면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 집단들이 싸우는 거는 과정상에 있지만은 그렇더라도 그 인간의 영적 성장, 그것을 위해서 최적인 상태로 나라를 유지한 거,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미국과 중국 얘기를 들었지만은 중국은 이제 더 이상은 상대적인 야만적인 권력을 차지할 그런 가능성은 없죠. 근데 하지만 물론 이제 공산당보다는 더 좋은 이념으로 나라를 통치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래도 정치 이외의 분야에서는 계속 발전하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도 아까도 얘기했처럼 흑인과 그런 소수자들의 권역이 향상되고 역시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흑인과 히스패닉, 여러 소수민족의 문화로 미국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우수한 문화인 미국 백인이 가져온 문화, 그걸로 가르쳐야 되니까. 중국에서도 한족 문화가
우선돼야 하듯이.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한민국도 이때까지 우리 주류를 이루어온 그 민족과 이제 교체가 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비주류였던 민족이, 근데 권력을 많이 잡고, 하지만, 그런 이제 자질이 부족한 그 전통 문화적인 그런 바탕이 없는 그런 이제 영웅들이 자꾸 권력을 얻다 보니까 어떤 정신적인 그 토양이 없죠. 그러니까 영적 성장 그런 것이 되지 않는 그런 거. 그러니까 어느 쪽이 집권하는 거, 그건 뭐, 양보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순환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쪽 민족이었다면은, 제가 갑 민족이었다. A가 아니라 갑. 그럼 을 민족이 집권하는데, 나는 우리가 집권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나 을이 집권해도 좋다.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근데 을의 민족 문화가 우리나라를 가르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꼭 민족 문화라기보다 어쨌든 간에 이쪽의 중요한 민족 문화, 영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민족 문화가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을이, 그러니까 민족 문화를 전부 말살하고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 쉽고 편하고 공부를 별로 안 해도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정착한다. 이러면은 이 나라 자체가 영적 성장이 안 되는 나라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미국으로 예를 들면 미국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는데 흑인이 여태까지 너무 권력을 소외됐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상류층을 갔는데 공산혁명을 해서 근데 이 나라 사람들 문화로 백인들의 기존의 문화를 없애고 그렇다면은 이 미국은 불행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물론 이제 동양권은 서양 문화가 다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게 보편적인 거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말이 그렇지 상상할 수 없죠. 서양 문화 자체가 어떤 가장 효과적이니까 그 중심을 잡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이런 기존 민족의 주류 정신 문화가 다 파괴되면서 서양 문화를 구실로 해가지고 지금 문화가 없고, 왜냐하면 문화가 전통 문화가 없어야 이 비주류 좀 무식했던 민족이 권력을 얻고 자기 운세 때문에 높은 자리를 얻어도 그걸 유지할 수 있고 그러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영적 성장 이런 것을 계속 저하시키고,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도 그냥 종로 삼가에서 낮술이나 마시고 그냥 바카스 아줌마나 따라다니고, 그러면은 뭐 인생에 걸쳐서 어떤 자기 성장을 얻지를 못하는 게 아닙니까? 이 한국 민족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가지고, 정부가 그렇지만, 정부가 그래도 계속 우민화 정책을 하더라도, 우리 개개인은 이걸 스스로 깨어나서, 우리 민족과 우리의 문화에 맞는 그런 자기신의 성장 과정, 방도, 이런 것을 많이 우리는 찾아내면서 실천하고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제 이유를,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